펠다르크라 그래가지고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질문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이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지고 잔금 치를 때가 됐는데 그 중도금과 잔금 사이에 이번 정책 대출 규제가 묶이면서 이거 잔금을 못 치르고 있다. 특히나 잔금에 대한 대출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호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수긍을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네. 이후에 지금 집단 대출이 이제 그 해당 단지의 집단 대출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정책을 냈다가 네.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풀어줘 해서 풀어주는 게 이게 독재 아니고 무엇입니까? 일단은 수원에 있는 그 펠루시드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사실 네. 이거는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있기 전부터 커뮤니티 얘기가 한번 쫙 돌았습니다. 2200세대가 들어가는데 네. 보통은 그렇게 대단지가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뭐 은행, 뭐 국민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혹은 새마을금고든 은행 지점에서 집단 대출을 해줍니다. 해주죠. 영업을 하죠. 네. 뭐 그 담보대출도 해주고. 네. 근데 그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니까 2200 가구 중에 대출이 가능한 가구가 100가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100세대는 잔금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들어가게 됐어요. 잔금 기일이 당장 다음 주인데 이거 어떡하죠? 대출이 안 나온대요. 라는 글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고 네. 마침 이 토론회 때 그 이와 관련돼 있는 여성분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거는 뭐 한번 검토해 보겠다. 네. 바로 시정된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급을 해서 저러한 대단히 2000세대, 3000세대가 수도권에 공급이 들어올 텐데 네. 그런 건 다 부분적으로 다 대통령이 여기는 해줘, 여기는 대출 규제 풀어줘 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토론에서 나온 것이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공공임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민간 그 사업자로 안 가고 아파트를 네. 안 하고 공공임대로 가겠다. 네.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김은혜 의원한테 질문 받은 게 본인 딸이면 공공임대에 살게 하겠냐고 하니까 정책실장 얘기 나온 게 이제 그때 네. 나온 거 아니에요. 왜 딸을 네. 건드냐. 네.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와 굉장히 괴리가 되면서 정책이 가면서 대통령이 야 토지 대출 규제 다 막아놔. 네. 막아놨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건 풀어줘.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너무나 우왕좌왕 말도 안 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거를 보면 이 펠다르크를 보면서 이분들 있잖아요. 네. 매교 이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생애 첫 거의 대부분이 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네. 근데 이마저도 대통령 쇼통의 소재로 삼는 게 전 좀 비극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분을 모실 때 뭐 원래 대통령 행사는 모실 때 다 컨셉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석자들이 기능적으로 뭘 할지를 다 구상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네. 이분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하면 다른 대출은 다 막더라도 네. 이런 잔금 대출은 좀 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정책적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대통령이 이게 풀어주면 대통령의 성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저는 쇼통의 소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즉시 대출이 풀렸어요. 네. 근데 저는 또 비극적인 게 오늘 아침에 보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요. 맞아요. 전화 연결을 해요. 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하준경 경제수석이 또 SBS 라디오에 나가요. 네. 이걸 보면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순방 가서 순방 성과도 있고 AI 수험 성과도 네. 있고 부동산 토론회도 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해라 라는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AI 관련 질문은 네. 초반에 한 두세 개 하고 네. 나머지 거의 부동산이었어요. 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다 부동산 관련 질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는 지금 부동산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선픽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서 벗어나는 말을 못해요. 대출 문제도 이 펠다르크 이런 사례는 풀어주지만 결국 그 이외에 10억 원 이하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는데 네. 그 관련된 합당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오늘 하준경 수석이 한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네.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월세 지원이? 월세 지원을 확대. 지금도 이제 월세 계약 체결하면 네. 그걸 이제 제출하고 하면 그 월세에서 일부를 세액 공제를 해주거나 뭐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걸 확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안정시켜 달라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 몇십만 원 뭐 조금씩 지원해주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말을 참모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정확한 지적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나 아침에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네. 김용범 정책수석이 갑자기 브라질에 있다가 전화 브라질리아에서 전화 인터뷰를 한 것도 조금 이상했어 속으로. 네. 그다음에 근데 또그 다른 채널을 다 돌려서 봤더니 하준경 수석이 나와가지고 또 스튜디오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어지간히 성과가 안 나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급했나 보다 청와대에서. 네. 지금 외국 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항상 보면 외국 가 있는데 뭔가 성과가 자기들이 안 보인다 반영이 안 된다라고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인터뷰했다는 생각이 좀 7박 11일 순방이잖아요. 네. 보통 순방을 7박 11일로 잘 안 짜요. 그렇지. 왜냐면 이거는 이 시차가 바뀌고 이동을 할 때 네. 항공기 이제 1호기에서 잠을 잔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숙박료를 아끼겠다는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7박 11일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할 때 네. 그 여론조사에 이 AI 막 하는 그게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참모들 입장에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내에선 지금 부동산이 더 핫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주식 장을 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뭐 9천조의 뭐 9천억 불? 9천억 불에 대한 무슨 삼성과 SK가 무슨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발표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막 상승장해야 돼. 오늘 지금 오전 보세요. 다 파란색이에요. 막 급락은 아닌데 오르지 않고 있어. 그리고 외국인들은 엄청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고. 아침 라디오를 다 많이 들었나 보네요. 아침 라디오 들으면서 거의 똑같은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왜 팩트곰탕 말이 참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그 보통 그런 토론회가 있기 전에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네. 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누군가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건 아까 펠다르크인가 이런 사례 같은 네. 경우는 이거 안 풀어주면 어떡해요? 그냥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좀 반가이 네. 하는 그림을 만든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말고 사실은 더 필요한 단계의 대출 규제들이 있어요. 서울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맞아요. 이거 다 분양받고 들어가는 거고 네.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돼야 공급이 원활하게 그렇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막진 않겠다 그래요. 음. 그러면 뭘 막지 말아야 되냐면 10월 15일 작년 11호 대책으로 다 막힌 게 이주비 대출 규제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착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착공에 들어가면 떠나야 되니까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주를 하려면 나가기 위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걸 11호 대책으로 다 막아놓은 거야. 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내 돈 다 싸갖고 나가면 되는데 돈이 없는 집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만 나갈 수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걸 다 막아놨으니 이건 특히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해달라고 읍소하면 국토부도 끄덕끄덕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네. 왜? 대통령의 모습을 봤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걸 안 해주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인식이 이거였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꼭 늘어나는 공급, 아파트가 늘어나는 공급이 건 늘어나는 거 아니다. 아니야. 늘어나는 건 아니다. 대책이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안 할 것 안 한다. 같아요. 투기인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정책시장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건 그거예요. 부동산 가격 오를 수 있죠.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모든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거 우리가 이제까지 서울시 집값을 보면 약간 이렇게 올라가냐의 문제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냐의 문제인데 지금의 문제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 저항성이 없잖아요. 뭐 자연스럽게 뭐 1, 2년 지나면 몇 프로씩 올라가니까 그건 그렇다 손 치는데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 만약에 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항상 하는 정책이 급격하게 올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뭐라고 하냐면 되게 어떤 시민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가르치려고 드느냐. 네. 정부가 시민들한테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더 너희보다 더 잘 알았으면 잘 알지 모르지도 않는데 그 당신들이 하는 정책이 지금 잘 돼 있는 거냐. 서울시 집값 물론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겠지. 근데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아무리 올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다른 집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럼 이사 나는 못 가요. 이사를 못 가요. 아무 의미가 그건 진짜 숫자 노름에 불과하거든. 맞아요. 근데 나는 정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대책을 생각하는 게 참 답답하다. 1주택 갖고 있는 분이 올라간 게 오히려 네거티브적인 의미가 있는 게 어떤 택시 기사님을 뵀습니다. 그 택시 기사님이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난 연금 받고 이 나이 되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30년 전에 그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근데 자꾸 정부에서 세금을 때리려고 하니까 보이스. 내가 이 세금을 벌려고 지금 택시 운전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팔고 그럼 어디로 떠나라라는 얘기인 건데
내가 여기서 35년 동안 살았고 우리 가족들 다 여기서 키우는데 어딜 가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진짜 물건과 지불의 어떤 그 돈으로만 생각한다는 네.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사는 데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내 주변 관계가 전부 다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예를 들어서 참 몸이 편찮으시고 그러면 어디 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그럼 우리 집으로 오셔서 잠깐 이렇게 계시죠라고 얘기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와봐야 뭐 같이 놀 사람도 없고 말 맞아요. 또 동네 돌아다닐 그럼요. 수가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옮기는 거예요. 좀 그런 어떤 삶의 문제를 너무 정부가 가벼이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닌가.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시다가 이제 돈 벌려고 택시 기사를 하시다 하더라고요. 음. 세금을 내려고 음. 다시 돈을 벌고 있다. 아, 참 답답한데 하여튼 뭐 이 부분 대통령 돌아오시면 뭐 수가 안 생길 것 같아서 더 걱정됩니다. 하여튼 예. 이렇게 풀어내면 절대 못 잡아요. 예. 지금부터 뭘 푼다고 또 어디서 좀 소문이 들리긴 들리던데 예. 지금.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우리나라는 빚을 아무리 줘도 상관이 없다. 거의 아, 기축통화국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예, 하시기 예. 때문에 아. 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